어니스트는 오랫동안 기다린 그 인물이 지혜를 바라고 선행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하느님이 피 묻은 칼로 위대한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 그런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사람들이 외쳤다. 조용히. 장군이 연설을 하신다. 장군은 식사가 끝나고 그의 건강을 위한 축배가 올려진 뒤에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일어섰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머리에는 월계수가 얽힌 푸른 나뭇가지가 아치를 이루고 깃발은 그의 이마에 그늘을 들이오며 축 늘어져 있었다. 숲이 트인 곳으로 큰 바위 얼굴이 그의 얼굴과 나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들 사이에 사람들이 외쳐대는 것과 같은 닮은 점이 정말로 있는 걸까? 아쉽게도 어니스트는 닮은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어니스트는 수없이 많은 격정과 낮은 풍상에 찌든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굳은 의지가 얼굴에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으면서도 따사로운 자비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큰 바위 얼굴은 준엄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온화한 빛을 띠면서 자신의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예언 속의 그 사람이 아니야. 어니스트는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또다시 여러 해가 평온한 가운데 흘러갔다. 어니스트는 아직도 그가 태어난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차차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순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일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생애의 부분을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신성한 희망을 품고 지냈다. 그래서 그의 일상생활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자애심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그의 일상생활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자애심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푸른 초원이 만들어 놓은 조용한 시냇물의 흐름처럼 보였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항상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어느덧 어니스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가가 되었다. 그의 맑고 높으며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는 덕행으로 또 그의 설교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웃 사람이자 친근한 벗이 어니스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니스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게으름의 속삭임처럼 한결같은 힘으로 그에게서는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사상이 술술 흘러나왔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올드 블러드 앤더슨의 험상궂은 인상과 산 위의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큰 바위 얼굴과 어떤 저명한 정치가의 얼굴이 똑같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다. 그는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더슨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고향을 떠나 법률과 정치에 종사해왔다고 했다. 부자의 재산과 장군의 칼 대신 그는 오직 한 개의 혀를 가졌을 뿐이었으나 그것은 앞에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다. 그의 언변은 매우 유창해 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청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른 것도 옳게 보고 정당한 것도 그르게 여겼다.
마음만 내킨다면 그는 숨결만으로 휘황한 안개를 일으키고 대자연의 햇빛을 모색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의 언변은 때로는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달콤한 음악 소리처럼 속삭이기도 했다. 그것은 격전의 질풍이었고 평화의 노래였다.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그는 뼛속에 심정을 지니고 있는 듯 했다.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혀 하나로 생공을 거두어 각 주의 정부와 여러 군주의 조정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고 마침내 온 세계에 그의 명성을 떨쳐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려고까지 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숭배자들은 그와 큰 바의 얼굴 사이에 비슷한 모습을 찾아냈다. 이 신사는 올드스토니 휘즈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친구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인 이 골짜기를 방문하려고 길을 떠났다. 기마 행렬은 주 경계선에서 그를 맞기 위해 떠났고 모든 사람들은 일을 쉬고 길가에 모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다. 사람들 속에 어니스트도 있었다. 기마 행렬은 말굽소리도 요란하게 달려왔다. 먼지가 어찌나 뿌옇게 있는지 어니스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악대가 연주하는 감격적인 음악이 우렁차게 퍼져 골짜기 구석구석에 저명한 손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 저 멀리 산의 절벽이 그 소리에 반향이 되어 울릴 때는 큰 바위의 얼굴도 예언 속에 그 사람이 온 것을 인정하듯 승리에 찬 합창을 저 소리 높이는 듯 했다. 그 사람들은 모자를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이러한 열광적인 환호가 어니스트의 가슴에도 불을 지펴 그도 모자를 위로 던지며 큰 소리로 위인 만세, 올드스토니 휘즈 만세 하고 외쳤다. 사실 그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왔다. 어니스트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올드스토니 휘즈를 봐라. 그리고 저 산 위의 얼굴을 봐라. 마치 쌍둥이 같지 않느냐?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로 마차가 도착했다. 네 마리의 흰 말이 끄는 찬정이 없는 사륜마차였다. 그 마차 속에 모자를 벗어든 유명한 정치가 올드스토니 휘즈가 앉아 있었다. 이봐 큰 바의 얼굴이 마침내 제 짝을 찾았다고 유닛 한 명이 어니스트에게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니스트 역시 산 위에 있는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환하게 벗어진 큰 이마며 얼굴 형상이 대담하고 힘있게 보였다. 그러나 산 중턱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육중한 화감에 암석의 영혼을 불어넣는 신비한 감정의 장엄함이나 숭고함, 웅대함 같은 것은 그 정치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인가가 원래부터 빠져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정치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모든 것에 지친 듯한 우울함이 깃들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면서 대답을 재촉했다. 어때? 어떤간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저 산중턱의 얼굴과 똑같지 않나? 아니요. 어니스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조금도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 큰 바위 얼굴한테는 안 된 일이로군. 어니스트의 이웃은 이렇게 대답하더니 다시 올드 스톤히지를 위해 한우성을 질렀다. 어니스트는 낙담의 우울한 얼굴로 그곳을 떠났다. 예언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망은 어느 때보다 더 컸다. 기마대, 깃발, 음악, 사륜마차는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에 두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먼지가 차츰 가라앉았다.
어니스트는 장엄한 큰 바위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여기에 있다, 어니스트. 그 인자한 입술이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 지치지 않았으니 걱정 말아라. 그는 올 것이다. 세월은 빨리 지나갔다. 어니스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이마에는 점잖은 주름살이 잡히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생겼다. 그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나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머리 위에 백발보다 더 많은 현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담겨 있었고 이마 뺨 주름살에는 인생의 갖가지 시련을 통해 얻은 실기가 간직되어 있다. 어니스트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다. 추구한 것도 원한 것도 아니었으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명성이 그에게 찾아와 그의 이름은 그가 살고 있던 산골을 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학 교수들 그리고 대도시 사람들조차 어니스트와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이 순박한 농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아하고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해외까지 퍼졌다. 어니스트는 사상에는 산사와 일상에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듯한 조용하고 친숙한 위엄이 있었다. 현인이든 정치가든 혹은 박애주의자거든 어니스트는 방문객을 성실하게 맞아들여 그들과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어니스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 부드러운 저녁빛처럼 비추었다. 그와 나는 충실한 대화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람들은 작별을 고하며 이들은 계곡을 떠나갔다. 이들은 계곡을 오르면서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는 어디에선가 본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나 딱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이 무렵 하느님이 섭리로 새로운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 역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나 고향을 떠나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음료를 풀며 살았다. 그는 장엄한 송가로 큰 바위 얼굴을 찬양한 적도 있었다. '이 천재는 타고난 재능으로 산을 읊어 사람들이 그 산허리에 한층 더한 장엄함을 보게끔 만들었다. 그 시인이 아름다운 호수에 대해 노래하면 그 하늘은 미소를 던져 그 호수 위를 영원히 비추었으며 망망한 바다를 읊으면 그 깊고 넓고 무서운 가슴도 그의 정서의 가마에 약동하는 듯 보였다. 시인이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면 온 세상은 과거와 다른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조물주는 자신이 손수 창조한 세계를 마지막으로 손질할 사람으로 그를 내려보냈던 것이다. 시인이 조물주의 창조에 대한 해석을 말할 때까지 천지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시인의 노래는 어니스트에게도 찾아들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뒤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들을 읽었는데 그 자리는 그가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사색에 잠기는 곳이었다. 어니스트는 자기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 장엄한 벗이여, 이 사람이야말로 그들을 닮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다. 그 얼굴은 미소 짓는 것 같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 시인은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그의 인격을 사모하게 되었고 어니스트를 몹시 만나고 싶어 했다. 배우지 않고도 얻게 된 그의 지혜와 고아한 순수함을 흠모했던 것이다. 시인은 어느 여름 아침에 기차를 탄 뒤 며칠 후 어니스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렸다. 예전에 게더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손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룻밤을 신세를 지려고 결심했다. 시인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잠자는 노인이 책을 한 손에 들고 읽으면서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말을 건넸다. 네, 그러시지요. 어니스트는 웃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큰 바위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요. 시인은 어니스트 옆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시인은 지금까지 재치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적잖이 이야기를 나누어 왔지만 어니스트처럼 자유자재로 사상과 감정이 우러나오면서도 소박한 말솜씨로 위대한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니스트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열심히 시인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께서 비범한 재주를 가지셨는데 대체 누구십니까? 어니스트가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던 책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당신께서는 이 책을 읽으셨지요? 그러면 저를 아실 겁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열심히 시인의 모습을 살폈다. 그러고는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더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어니스트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왜 슬퍼하십니까? 시인이 물어보았다.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예언을 실현시켜줄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니스트의 대답에 시인은 약간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어른께서는 책에서 저 큰 바위의 얼굴과 비슷한 점을 찾기 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책에서 저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점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 게더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나 올드 스토니 휘즈와 마찬가지로 책에서도 닮은 점을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앞서 나타난 새 사람처럼 당신에게 실망만 더해드렸을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저기 있는 인자하고 장엄하게 생긴 얼굴에 비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어째서지요? 이 시집에 담긴 생각이 신성하지 않단 말씀이십니까? 어니스트는 시집을 가리키며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그 시에는 신의 뜻을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노래의 먼 메아리 정도는 들릴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니스트요. 그러나 제 생활은 제 사상과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큰 꿈을 가졌었지만 그것들은 다만 꿈으로 그쳐 빈약하고 천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을 택하게 되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시 속에 쓰여있는 자연과 인생의 깃든 장엄함이라든지 아름다움, 선함 같은 것에 대해 제 자신이 신념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마음, 아름다움과 참된 진실을 찾으려는 당신이 이런 저에게 큰 바위 얼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괴었다.